그러면 연봉 1억인데 1년에 모으는 돈이 이 돈으로 서울 아파트 최소 12억 하죠. 이거 살려면 순수 저축으로 80년을 저축을 해야 돼. 죽으란 얘기지. 피디님들 하나만 물어볼게. 연봉 1억 찍으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꿈의 숫자잖아요. 아무나 절대 받을 수 없는 돈이죠. 직장인의 상위 7%? 주변에 몇 명이나 돼요? 없지 않아요?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연봉 1억을 받는 사람도 고민이 많아지는 시대야. 부부 합산 연봉 1억이어도 대기업 다니는 30대 남자가 이런 고민을 해요. 누나 죽어라 뼈 빠지게 일해서 연봉 1억까지 왔는데 도대체 통장에 남는 게 없어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 이런 고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연봉 1억을 찍어도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배부른 소리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봉 1억이라는 숫자가 만든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연봉 1억의 착각 세 가지를 숫자로 역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다르다. 사업하는 사람한테 매출 얼마예요? 그러면 10억이요 라고 하죠. 근데 순수익이 1억이 안 되는 게 태반이야. 10억이나 보는데요? 그럼요. 왜냐면 인건비하고 못하면 안 되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연봉도 똑같아. 연봉 1억은 사업으로 따지면 매출이에요. 순이익은요 말 그대로 실수령액. 내가 내 손에 쥐는 돈. 1억에서 세금 거기다 4대 보험 떼면요 약 7,8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200만 원이 증발이 돼 없어져. 매달 183만 원씩 국가한테 이제 납부하는 세금인 거죠. 대표님, 실제로 연봉 1억이면 세금 많이 내고 막 22% 내는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은근히 알 것 같이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 그리고 안다와 체감한다 이건 완전 달라요. 세전 1억이잖아요. 월 833만 원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월 800을 버니까 이 정도는 쓸 수 있지 하고 소비를 설계해. 근데 실제 통장에는 얼마가 찍히냐? 650만 원입니다. 833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650만 원이 찍히잖아요. 갭 차이가 얼마예요? 183만 원. 적자가 시작되는 거죠. 이걸 경제학에서는요 화폐 착각이라 그래요. 숫자가 크면 실제보다 부유하다고 느끼는 심리적 오류. 매출이 높아도 순이익이 적잖아요. 그러면 적자 기업인 거야. 연봉이 높아도 실수령액이 적어. 그러면 그것도 적자 가정인 거죠. 연봉은 사업으로 따지면 매출이잖아. 순이익을 봐야 돼. 그래서 연봉이 1억이면 통장에 꽂히는 게 650인 거죠. 833만 원을 착각하면 안 돼. 안 되는 거야. 650인 거야. 두 번째 착각입니다. 고정비라는 블랙홀입니다. 1억 하다 650이니까 적다고 느껴지지만 650만 원이 적어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서울 기준으로 한번 역산을 해보면요. 전세 대출 이자 한 55만 원 내고요. 관리비 한 15만 원, 그다음 통신비 20만 원, 보험 40만 원, 차량 유지비 50만 원, 식비 한 80 잡고 교통비 20만 원. 최소로 잡은 거예요, 지금. 그럼 고정비만 280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280만 원이 나가는 건데 그럼 650에서 280 빼봐. 370 남아. 근데 여기서 경조사비 나가죠. 아프면 의료비 나가죠. 의료비 나가죠. 미용 나가지. 취미 이런 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 370만 원에서 변동비를 빼면 실제 저축 가능한 금액이 연간 1200에서 1800만 원입니다. 그거밖에 안 된다고. 네. 연봉 1억이 모을 수만 있는 돈이? 네. 어때요? 이상한데요? 근데 봐봐. 압구정 PD도 한 달에 100에서 150 저금한다 그랬거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집에서 살고 거의 저녁비 이런 거 안 나가니까. 인물종생이거든. 그러면 연봉 1억인데 1년에 모으는 돈이 1,500만 원. 이게 현실인 거잖아요. 이 돈으로 서울 아파트 최소 12억 하죠. 이거 살려면 순수 저축으로 80년을 저축을 해야 돼. 죽으란 얘기지. 압구정 PD님 앞으로 80년 저축하셔야 돼요. 그럼 그때 이제 100살 되는 거야. 상담 왔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한 번씩 해주거든요. 이 숫자를 보고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저희 엄마 아빠는 집을 어떻게 산 거예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시대가 바뀐 거잖아. 같은 연봉이어도 조달할 수 있는 범위가 완전 달라진 거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런 고정비를 몰라. 특히 여자분들은 몰라. 계산 안 해보거든 이렇게. 이게 뭐냐면 고정비가 순수익을 잡아먹는 블랙홀이에요. 연봉이 올라도 고정비가 더 빨리 오른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 연봉도 빨리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근데 자연스럽게 고정비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거죠. 세 번째 착각입니다. 아이 한 명에 3억. 연봉이 반토막입니다. 아직 아이를 안 낳았잖아요. 이 숫자를 봐야 돼요. 아이 한 명을 대학까지 키우는데 최소 얼마가 들 것 같아요? 1억 정도 되지 않아요? 결혼할 자격이 없어. 3억입니다. 최근 추산은 4억 가까이 든대요. 근데 이 3억보다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아이 낳잖아 맞벌이 구조가 깨져. 한쪽이 경력이 단절돼. 여자분이 교사나 공무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일반 직장 다니시는
다니시는 분들은 그만두는 게 많아요. 그러면 둘이 동시에 1억을 벌던 데서 한 명이 경제활동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5천에서 6천으로 반토막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고정비는 그대로인데 소득만 반토막. 사업으로 치면요. 사업에 확장을 하려고 시설에 투자를 했는데 매출이 반토막 난 거야. 그러면 어때? 적자잖아. 이게 출산 후 맞벌이 부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1억인 남자들이 굳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로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순수하게 이게 역산을 하면요. 아이 안 낳는 게 최적이야. 냉정하지만 이게 수학적인 근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재미난 게 뭐냐면 결혼하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럼 다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아이를 원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를 감당할 돈이 없어. 즉 욕구와 현실의 구조적 충돌이죠. 연봉이 1억이어도 이 충돌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문제야.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연봉이 올라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착각을 할 거예요. 압구정 PD님도 마찬가지죠. 혹시 연봉 올라가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해결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말을 더듬는데요. 그래서 4번째, 결혼 전에 재무실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잖아요? 이혼해요. 상담하다 보면 상대방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을 진짜 많이 해요. 사업할 때 투자 전에 실사를 하잖아요. 결혼 전 재무실사가 이제 필수가 됐어요. 연봉만 보지 말고 이 5가지를 봐야 돼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후 실수령액. 두 번째, 고정부채. 꾸준하게 나가는 빚이 있는지 대출 잔액을 좀 봐야 되고요. 세 번째, 저축률 얼마 저축하는지. 그 다음 네 번째, 소비 패턴 카드값 얼마 쓰는지. 다섯 번째, 부모 자산 증여를 해야 되는지, 부모님의 노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부모님한테 매달 들어가는 게 있는지. 머리 아프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무제표도 안 보고 주식을 사는 건 도박이나 다름이 없죠. 이 5가지를 확인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도 도박입니다. 솔직히 이해는 되는데 어려운 게 뭐 하기 전부터 돈 내기 꺼내면 분위기 쌓여질 것 같거든요. 근데 차라리 알고 분위기 쌓여지는 게 낫지. 안 꺼내서 이혼하는 게 더 싸한 거죠. 이혼 사유에 대해서 통계청 조사를 한번 봐보니까요. 일등이 성격 차이. 근데 실질적으로 이혼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 보잖아. 경제적인 거. 성격 차이라고 쓰는 건 체면 문제야. 재혼들 상담하잖아. 다 성격 차이라 그래. 근데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상담하면서 끌어내면 다 경제적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돈 때문에 나 헤어졌어 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속물 같고.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보건복지부 조사도 한번 봐봤더니 이혼 사유 1등이 경제 문제야. 26.1%고요. 2위가 이제 바람, 외도. 그리고 3위가 성격 차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로 봤을 때도 경제적인 이유가 이혼 사유 1등이라는 거죠. 이런 거잖아. 사랑하니까 돈 얘기는 나중에 해. 이 한마디가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나중에가 3년 뒤에 이혼 법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연봉이 1억인데도 가난해진 이 시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세금, 고정비, 양육비 이 3가지 착각이 깨져야지 결혼 후에 무너지지 않아요. 연봉으로 결혼을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월급 딱 해가지고 세후 실수령액 빼기 고정비 빼기 변동비 했을 때 진짜 내 돈 이게 얼마냐 현실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싶어요. 숫자가 안 맞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그 현실과 같이 맞춰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